중국의 정찰풍선, 일명 스파이벌룬이 미국 본토 상공위를 비행하다가 포착됐습니다. 중국이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미 국방부는 강력 항의하고 양국 관계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지난해 불법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업수당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수혜액을 제외한 과다 수령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끼리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구인난과 노조 단합으로 저자세를 보였던 사측이 대규모 감원으로 일자리 안정을 우려하는 근로자들로부터 다시 주도권을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호흡이 멎지 않은 60대 여성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여성을 시신 가방에 넣어 장례식장으로 보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중국의 정찰풍선 일명 스파이벌룬이 미국 본토 상공위를 비행하다 포착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에 강력 항의하고 예정됐던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전격 연기하는 등 양국 관계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본토 상공에서 중국 정찰풍선이 발견돼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 측은 이번에 발견된 정찰풍선이 중국 것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3일 밤 게시물을 통해 이번에 미국 본토 상공에서 발견된 비행선은 중국에서 간 것으로 민수용 성질에 속하며 기상 등 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것이라며 서풍의 영향과 통제 능력 한계로 예정 항로를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유감 표명에도 백악관은 당초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전격 연기한다고 발표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중국 정찰풍선은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영공도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캐나다 국방부 역시 강력 항의 및 대응에 나섰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캐나다 정보당국은 미국과 함께 외국의 첩보 활동 위협으로부터 캐나다의 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캐나다 외교부는 오타와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이번 사태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미 내부에서는 오는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의 시기를 적시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대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에 발견된 정찰기구가 중국 것임을 확신한다며 목적은 분명히 정찰이고 항적은 몇몇 민감한 장소 위를 지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로 예정됐던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연기라는 강경 대응으로 이어지면서 미중 갈등은 한층 심화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가 2022년 한 해 동안 불법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업수당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수혜액을 제외한 과다 수령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통지서에는 차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금 환급이나 회사 급여를 압류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한 해 동안 실업수당을 받은 실업자 중 76,444명에게 과다 지급 통지서를 보내 과다 수령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실업수당 수혜자는 지난 2021년 주간 기준으로 평균 59만 9천 명, 2022년에는 43만 6천 명을 기록했으며 이번에 과다 수령 반환 통보를 받은 7만 6,444명은 지난해 주간 평균 수혜자의 17%입니다. 주 노동분쟁국이 보낸 과다지급 통지서에는 만약 과다지급 차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연방 주 세금 환급액 또는
회사 급여를 압류하겠다는 강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국 안젤라 델리센티 대변인은 과다 지급 통지를 받았을 때 자신이 받은 수혜가 정당하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곧바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며 이의 제기는 노동분쟁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내용을 적어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번에 반환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환 협상을 신청해 기간과 매달 갚아야 하는 상환액을 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과다 지급 통지서를 받은 수혜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다 수령한 실업수당을 정해진 날짜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원금과 함께 이자와 벌금까지 갚아야 합니다. 지난해 뉴저지주 노동국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수혜 자격이 없는 약 25만 명에게 실업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 노동국은 연방의회가 코로나19 구제법을 통과시켰을 당시에는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 출처를 문서화할 수 있는 이들도 실업수당 수혜자로 간주됐지만 이후 의회가 소득 증명 방법을 강화하는 지침이 변경되면서 상당수가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됐다며 연방의회에 초과 지급된 실업수당 비용 탕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4,500달러 정도씩을 과다 수령한 것으로 추산되는 25만 명가량의 수혜자들은 반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뉴아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번 사고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뉴아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지상에서 비행기 2대가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오늘 오전 8시 45분경 플로리다 올랜도행 비행기가 주차된 비행기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사고로 비행기 날개가 손상됐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측은 성명을 통해 게이트 앞에 주차 중이던 뉴욕에서 플로리다 올랜도로 향하려던 비행기에 또 다른 유나이티드 항공사 항공기가 와서 부딪히는 과정에서 기체 날개에 긁혀 항공기 일부분이 찢어지고 훼손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며 올랜도로 향하려던 2,135편 항공기 탑승객들은 부상 없이 비행기에서 하차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항공기 모두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으로 사고 당시 주차된 비행기에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았으며 올랜도행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 다른 항공기로 다시 수속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도 뉴욕 JFK 공항에서 2대의 비행기가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그에 며칠 앞서 활주로에서 이륙하던 비행기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일어나 항공기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팬데믹과 함께 미국의 노동시장은 노동력 부족에 시달려 왔습니다. 뜨거웠던 노동시장이 최근 식는 조짐을 보이면서 그동안 구인난으로 저자세를 보였던 사측이 다시 주도권을 회복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인사관리 컨설팅 회사인 챌린저 그레이 & 크리스마스는 지난달 미 기업들이 발표한 감원 규모가 10만 2,943명으로 2020년 9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대치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에 비해 136%, 2021년 같은 기간보다는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업종별로는 정보기술 분야가 41%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매업, 금융업의 감원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챌린저 그레이 & 크리스마스는 이제 코로나19 확산 기간 고용 광풍의 이면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이 경기 둔화에 대비하면서 직원 수를 줄이고 채용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인 건수는 1,100만 건으로 실업자 수의 약 2배에 이르렀고 실업률은 3.5%에 그치는 등 여전히 통계적으로는 전체 노동시장이 뜨거운 상황이지만 최근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감원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IT 부문에서만 4만 1,829개의 감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해고가 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을 우려하기 시작하면서 기업 경영자들의 권위가 회복되고 다시 주도권을 갖는 분위기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CEO들은 기류가 변하면서 최근 몇 년과 달리 직원들과의 협상을 더 주도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한편 일부 노동자들은 CEO들의 감원 발표에 반발하고 있으며 구글이 지난달 경제 사정을 이유로 해고에 나서자 노동조합은 최근까지의 실적을 볼 때 이는 해고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페이첵스가 노동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후 직장인들의 자발적 퇴사 유행을 뜻하는 대퇴사 시기 퇴사자 가운데 80%가량은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호흡이 멎지 않은 60대 여성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여성을 시신 가방에 넣어 장례식장으로 보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례식장의 직원이 여성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면서 끔찍한 사고를 막았습니다. 전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66세 여성 환자 A씨는 치매 증상과 불안, 우울증을 앓다 2021년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으며 이후 건강이 나빠지면서 지난해 12월 28일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지난달 요양원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호스피스로 옮겨진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병세가 악화됐고 경미한 발작, 피부 반점 등 임종에 가까워졌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지난 1월 3일 오전 6시쯤 병원 직원이 A씨의 맥박이 뛰지 않는 걸 발견했고 이 직원은 이를 병원 실무 간호사에게 보고해 90분 뒤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아이오와주 법은 간호사도 환자에게 사망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장의사 역시 A씨가 숨졌다고 보고 그를 시신 가방에 넣은 뒤 화장을 위해 장례식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 직원이 가방을 열었을 때 A씨는 가방 안에서 숨을 헐떡이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Just so you know, this female was transported there deceased and she is not. They are in the chapel and she is on a cot. 당시 맥박은 뛰었지만 동공 반응은 없었습니다. A씨는 장례식장 측의 신고로 다시 호스피스 병동에 이송됐지만 이틀 뒤인 지난 1월 5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 당국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실수로 사망 선고를 내린 해당 병원 측에 $10,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 사위로 잘 알려진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2024년 대선 출마를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호건 전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장섰던 2018년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부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더 넓은 국민층에 호소하고 부동층을 확보할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리적 중도로 꼽히는 공화당 소속의 호건 전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그는 2004년 유미 호건 여사와 결혼한 뒤 한국 사위란 별명을 얻었고 평소에도 한국과의 우호 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플로리다산 오렌지가 거의 90년 만에 최악의 수확량 부진에 직면해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대형 허리케인에 냉해, 병충해 등 이딴 악재가 겹친 여파입니다. 지난해 플로리다 내 오렌지 경작지 37만 5천 에이커 중 기상재해나 병충해 피해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었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정부는 이번 수확 시즌 지역 내 오렌지 생산량이 작년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상 생산량은 거의 90년 만에 최저 규모로 역대 최대 수확 기록을 낸 1998년과 비교하면 93%나 줄어드는 수준입니다. 오렌지 주스 가격도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비농축 주스는 2016년 이후 20%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뉴욕주가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한 사람 전철 탑승 금지 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지난 2020년 MTA 직원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3년간 전철 탑승을 금지하던 법을 확대해 승객과 직원을 대상으로 폭행을 행사한 사람에게 수년간 대중교통 이용을 금하는 내용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대중교통 내 치안 강화를 이룰 것이고 이와 함께 배차 간격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연내 설립 예정인 카지노 수입과 뉴욕주 예산 일부를 들여 4억 달러의 비용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급 인플레이션으로 식당 가격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팁과 발렛 비용 등의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CBS가 보도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많은 식당과 카페들이 주문한 후 바로 결제를 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전자기기에 팁을 18% 이상부터 선택 가능하게끔 만들어 고객들이 부담해야 할 팁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팁을 요구하지 않았던 카페, 빵집 등에서도 팁을 최대 30%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는가 하면 계산서를 받아보니 이미 18%의 팁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반면 요식업계는 식당 종업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고객들의 팁이 주요 수입원이라며 이해를 구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합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